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성동구에 사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돌싱이고 결혼 생활은 한 1년 6개월 정도 한 것 같네요. 지금은 부모님 사시는 본가랑 10분 정도 거리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직업은 베이커예요. 왜 요새 다들 셰프로 많이 퉁치는데 저는 종로 쪽에서 아기자기한 빵집을 하고 있어요. 대학생 때 잠깐 해외로 교환학생을 다녀왔었는데 그때 거기 빵이 너무 맛이 있어서 빵 만드는 거 배우러 다녔었거든요. 나중에 자격증도 따고 한국에 와 일반 회사 다니면서 꾸준히 베이킹 공부를 해서 퇴사하고 가게를 차렸어요. 지금 벌써 3년 됐는데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고 있어서 이대로만 유지하고 싶네요. 물론 빵하고 디저트 연구는 게을리하지 않고 더 다양한 걸 내놓아야죠. 제가 이렇게 가게를 차리게 된 건 어쩌면 전 남편하고의 이혼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 일을 계기로 제 현실을 스스로 바꾸어 보자 마음먹게 됐거든요. 저는 건설 쪽 사업을 하시는 아빠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엄마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공부했네요. 얼마 전부터 건설은 어렵다 힘들다 하는데 아빠는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신 지 좀 돼서 한국에서보다는 해외 일을 더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 출장이 많긴 해요. 아빠도 엄마도 독립적인 성격인데 그걸 저도 똑 닮아서 대학에 가서부터는 제가 아르바이트하며 용돈 벌고 돈 모으는 재미를 알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돈을 버는 게 즐겁다는 걸 그때 알게 됐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제 빵집을 열고 싶었지만 아빠와 엄마는 먼저 회사에 들어가서 사회생활을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서는 네가 그동안 만나볼 수 없었던 부류의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있어. 거기야말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곳이야. 아빠 인생 경험에서 나온 말이니 꼭 먼저 회사를 다녀봐라. 그래, 엄마 생각도 아빠랑 같아. 그리고 나는 네가 안정적으로 월급 받으며 일하면 좋겠다. 솔직히 세상에서 제일 속편한 게 월급쟁이야. 그렇게 하자, 소연아. 그때는 정말 겁 없이 빵집을 열겠다고 했던 게 있어서 엄마 아빠가 하시는 말씀에 불만이 좀 있긴 했어요. 그래도 아빠 말 들어서 손해날 거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취업 준비를 하고 회사를 들어가게 됐죠.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 제가 정말 뭘 믿고 무턱대고 제 사업을 하겠다고 했나 싶더라고요. 많은 걸 배운 거죠. 아빠 엄마 말씀이 맞았던 거예요. 사회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꿈에 부풀기만 해서 일을 벌이는 건 아니었던 거예요. 회사에서 보니까 제품 하나 만드는데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고 이게 사람들의 기호에 맞는지도 충분히 조사를 해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모르고 저만 좋으면 다 좋아해 줄 것 같은 기분만으로는 아마 실패할 게 뻔했을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 엄마 말씀처럼 그냥 쭉 월급 받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회사 생활을 계속할까 생각하던 차에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2년을 사귀고 결혼을 했죠. 그런데 사람하고 몇 년을 사귄다고 해도 같이 살아보는 게 아니면 그 사람의 전부를 알 수 없더군요. 남편이 그랬어요. 좀 개성은 없어도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찌나 자기네 집만 아는지 지금 떠올려도 치가 떨리네요. 한때 좋아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싫어지다니. 그런 거 보면 사람 관계 참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편보다 시동생하고 시어머니가 진짜 인간도 아니라는 말이 절로 나오네요.
시동생은 어찌나 싸가지가 없는지요. 저랑 나이도 비슷한데 저런 것들 때문에 젊은 사람 다 싸잡아 욕먹는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 기막혔던 그리고 짧았던 결혼 생활과 시댁 이야기를 해볼게요. 앞에서 말했듯 저는 남편과 2년 정도 사귀었어요. 여행 카페에서 친해진 지인 소개로 만나게 됐는데 착해 보이는 인상이 마음에 들어 계속 만났어요. 실은 남편이 먼저 저를 소개해달라고 해서 만나게 된 건데 저도 그 사람한테 호감을 느껴 사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결혼을 하게 됐고요. 저와 남편 사이를 연결해준 친구는 남편이 착한 것 같기는 한데 어째 속을 잘 모르겠다며 신중히 고려해보라고 했어요. 사람 마음이 이상한 게 주변에서 그런 말을 하면 속물처럼 따지는 느낌이 들까요? 그 지인 말처럼 남편을 두고 신중히 고려하는 게 제가 이것저것 계산하는 것 같아 참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했어요. 형석이 오빠 좋은 사람이야. 너도 그래서 소개해준 거잖아. 결혼은 뭘 따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맞으면 하는 거 아니겠어? 그래, 네 뜻이 전 그렇다면야 내가 뭐라고 하겠어. 부모님도 허락하셨다니 내가 주제 넘었나 보다. 친구는 제가 딱 선을 긋는 게 서운했는지 그 이후 연락을 잘 안 했어요. 물론 결혼식에는 왔지만요. 저도 그 친구한테 미안해서 아직까지 연락을 못하고 있네요. 아무튼 결혼하고 신혼여행에서 남편이 하는 말은 정말 확 깨는 말이었어요. 소연아, 너 임신 빨리 할 생각이야?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나는 좀 더 있다가 아이 생겨도 좋을 것 같은데. 왜? 빨리 갖고 싶어서 그래? 아니, 네가 그런 마음이면 다행이고. 내가 좀 알아봤는데 니네 회사가 임신하면 알게 모르게 사람을 이래서 좀 따돌리나 보더라고. 그러면 인센티브도 줄어들 테고 우리가 지금 바짝 벌어놓는 게 좋잖아. 혹시라도 네가 애 빨리 가진다고 할까봐 걱정했지. 우리가 그렇게 돈이 궁하지는 않잖아. 집 대출 나갈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뭐 그렇게 돈 걱정을 해? 돈은 많을수록 좋고 쌓아놓으면 이득이지 손해는 아니잖아. 너 돈에 대한 생각이 무른 건 아니겠지? 그렇게는 안 봤는데. 우리 회사보다 니네 회사 연봉이 좀 높은 것 같은데 돈 좀 번다고 펑펑 쓰고 살았으면 앞으로는 안 그러면 좋겠어. 이때 남편의 쪼잔함과 인간성을 알아봤어야 했는데 말이죠. 저는 남편이 꼼꼼해서 그렇게 말하나 보다 하고 말았어요. 저희 신혼집은 친정 부모님이 해주셔서 대출을 받지도 않았고 둘 다 빚이 있는 것도 아니라 돈돈거리지 않아도 됐어요. 아파트형 빌라로 입지가 좋은 데에 해주셨고 저희 같은 젊은 부부들이 많아 남편도 마음에 들어했어요. 신혼집을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건 시어머니가 신혼집 해둘 돈을 걱정을 꽤 하셨기 때문이었거든요. 엄마도 아빠도 돈 가지고 연연하지 않으셨고 무엇보다 집 때문에 신경 쓰면 생활 자체가 엉망이 된다고 해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시댁에 가보니 좀 이상했던 게 시어머니가 전에 인사할 때 살던 집이 아닌 다른 데로 오라고 하길래 이사 갔나 보다 하고 갔죠. 그랬더니 전에 집과는 비교도 안 되게 좋은 아파트인 거였어요. 물론 저희 친정처럼 한강뷰의 신축은 아니었지만 꽤 좋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오는 길에 남편한테 이사 간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무심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야, 원래 우리 집이야. 왜? 전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 그 집 아니었잖아. 집이 두 채야? 그랬지. 그랬었지. 남편은 그제야 기억난 듯 머뭇거리며 말을 못하더라고요. 제가 계속 해묻자 남편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우리 집 재산이 좀 있거든. 그거 너 결혼하기 전까지 알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 아빠 돌아가시면서 할아버지 유산까지 싹 다 엄마가 받았는데 그게 좀 돼. 우리 돈 보고 결혼할까 봐 그러신 거니까 이해하지? 니네 집도 돈 있으니까 우리 엄마 심정 알 거 아니야. 아니, 오빠 말 따나. 우리 집도 돈 때문에 궁한 거 아닌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좀 기분 상하는데? 뭘 이런 일로 기분 상해. 장인 장모님 사업으로 지금 부유하다고 해도 그런 거 무너지려고 하면 한순간이잖아. 혹시라도 우리 집에 사업자금 손 벌릴까 봐 끝까지 감추시려고 했는데 그래도 장인어른 사업 그 정도는 아니라고 내가 잘 말씀드렸어. 그래서 원래 살던 데에서 보자고 하신 것 같네. 하긴 이런 거 숨긴다고 해도 오래 못 가니까. 남편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말을 하는데 황당하더라고요. 이건 저희 부모님 능력을 무시하는 처사였고 저도 이상하게 보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불쾌했는데 생각해보니 그건 시어머니 생각인 거고 저나 저희 집은 시어머니 생각과는 전혀 다르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으면 되겠더라고요. 저희를 몰라주는 사람 때문에 속 썩을 거 뭐 있나요? 저는 그런 마인드로 살아서 별로 속 복닥이며 살지는 않았거든요. 다만 저렇게 돈 때문에 자기네를 등쳐먹을까봐 전전긍긍하는 시어머니랑 잘 지낼 수 있을지는 염려되더라고요. 남편도 돈돈 하는 게 자기 엄마 닮아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왜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고 하죠? 제 걱정도 그랬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었어요. 대화 한번 하기도 엄청 힘든 사람 있잖아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따지고 들어서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어요. 어머니, 이 영양제가 성분이 좋아서 인기가 많대요. 드셔보세요. 성분이 좋은지 그걸 어떻게 알아? 아, 다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성분 표시 보면 확실히 다른 영양제보다 순수 함유량이 더 많아요. 이거 먹어본 사람들이 다 효과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눈으로 본 것도 아니잖아. 이런 딱지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고. 네가 먹어본 것도 아니고 남의 말만 듣고 곧지 곧대로 믿는다니? 너도 참 너다. 이게 많다고 해봤자 다 거기서 거기야. 돈이나 더 받으려는 거지 뭐. 무슨 선물을 해도 한 번도 그냥 아, 그러니 좋은 거구나.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일본 출장 갔다 오는 길에 거기 백화점에서 제일 비싼 스카프를 사다 드렸는데도 이거 다 딴 거 섞으면서 100%라고 하는 거라고. 백화점이라고 물건 더 좋지도 않은데 괜히 이름값으로 비싸기만 하다며 한번 쓱 보고 옆으로 던져버리는 거 있죠. 말 그대로 진짜 던졌어요. 저는 그때 친구가 결혼 전 말렸던 게 생각났어요. 뭐 곧 잊었지만 그 후로 점점 더 자주 친구 말이 생각나게 됐죠. 그만큼 더 안 좋은 경우가 많아졌고 결국 이혼으로 이어졌어요. 시동생은 더 갖잖았어요. 정말이지 나이도 어린 게 예의라고는 밥 말아먹었고 사람을 봐도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제가 무슨 말을 하거나 뭘 가져오면 일단 코웃음부터 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시동생한테도 몇 번 선물을 했는데요. 제가 뭔가 선물을 하면 이러더군요. 도련님, 이거 제가 출장 갔다 오면서 도련님 생각나서 샀어요. 요즘 이런 백 많이 메고 다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건 생각 없이 유행 쫓는 애들이라 하는 거지 뭐. 그럼 안 쓰세요? 안 쓸 거면 저 다른 사람한테 선물할게요. 아니 뭘 또. 그렇게까지. 있으면 언젠가 한 번은 쓰겠지.
뭐든 비웃듯이 코웃음을 치며 물건을 던지듯 툭 놓는 게 어쩜 그리 시어머니가 물건 던지는 거나 비슷하던지요. 처음에는 저런 도련님 반응이 무안하고 제가 뭘 잘못한 기분이 들었는데 좀 지나고 보니까 이 집 사람들이 원래 그러더라고요. 곧 저는 괜히 주눅들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남편 역시 자기네 식구랑 다를 게 없었는데요. 제가 시어머니랑 시동생 때문에 속상해서 얘기 좀 들어달라고 말을 하면 그렇게 펄펄 뛸 수가 없었어요. 야, 너는 어떻게 나한테 우리 집 식구 흉을 봐? 내가 장인어른이나 장모님 흉 보면 좋겠어? 이건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해도 예의 문제야. 너는 최소한의 예의도 없어? 지금 나한테 예의라고 그랬어? 그래서 어머니랑 도련님은 나한테 예의 지켜? 오빠가 볼 때는 그래. 그게 선물 가져온 사람한테 할 말이야? 우리 엄마랑 진석이가 솔직해서 그런 거지. 예의 없는 건 아니지. 그리고 틀린 말도 아니잖아. 네가 너무 겉으로 보는 거에 홀리니까 하는 말이고 딱히 너한테 예의 없다는 거 못 느끼겠는데? 그리고 시댁 식구가 무슨 며느리한테 예의 따지고 해야 돼? 난 좀 이해 안 되네. 헐,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고? 와, 오빠가 이럴 줄은 몰랐네. 그럼 우리 엄마 아빠도 오빠한테 예의 안 지켜도 상관없지? 야, 사위랑 며느리랑 같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몇 세기에 살다 오셨어요? 조선이야 여기가? 아 몰라. 나도 엄마 아빠한테 말해서 오빠한테 막 하라고 그럴 거니까 알아서 해. 야, 뭘 또 이런 얘기를 니네 집에 한다고 그래. 됐어. 왜? 찔리는 게 있나 봐? 아니면 왜 말을 못하게 해? 내가 뭘 또 말을 못하게 해. 유치하게 이 말 저 말 퍼뜨린다는 뜻이야. 정말 이렇게 고압적이고 자기 집만 하는 사람일 줄 꿈에도 몰랐네요. 저는 하루하루 답답함이 쌓여갔고 남편과도 갈등이 더해갔어요. 그래도 살다 보면 나아지겠지 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어요. 결혼하고 6개월쯤 됐을 때 어버이날이어서 시어머니한테 선물을 했어요. 그런 날은 다른 선물도 드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피치 못해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런 걸로 아는데요. 시어머니는 제가 드린 선물을 포장 박스채 한 손에 들고 이리저리 돌려보다가 시시하다는 듯 툭 내려놓고는 이러는 거였어요. 예, 네가 애쓰는 건 알겠는데 내가 미리 못 박아둬야지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집 재산 절대 며느리한테는 안 준다. 나야 바깥 양반 돌아가셔서 내가 받은 거고 너는 달라. 나는 내 새끼랑 들어온 사람 공동명의 같은 거 해줄 생각 없어. 그런 거 알고도 네가 나한테 이런 거 주는 거라면 네 진심이라고 생각할게.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세요. 저는 그냥 제 할 도리 하는 거니까요. 제 말에 시어머니랑 시동생은 또 피식 웃더라고요. 왜 그러는지도 모르겠더군요. 거기다 대고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을 덧붙였어요. 어쨌든 이 집 재산은 절대 며느리한테 안 준다. 시댁 재산 받겠다는 생각으로 시댁에 예의를 차린 것도 아니라 그러든지 말든지 넘겨버렸어요. 그걸 갖고 남편한테 뭐라고 해봤자 말이 안 통할 것도 뻔했고요. 대신 집에 와서 저도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죠. 오빠, 내가 무남 동료인 거 알지? 우리 집 재산은 다 내가 물려받아. 오빠도 그거 공동명의 안 되니까 알아둬. 어? 왜? 나랑 너는 부부니까 경제 공동체잖아. 그런데 나도 시댁 물려받는 재산은 공동명의 못 해주신다잖아. 우리 집도 그렇게 할 거라고. 왜 나는 시댁에서 굴러들어온 돌 취급받는데 그렇게 해줘야 돼? 나는 사위잖아. 사위는 다르지. 뭐가 달라? 사위야말로 백년 손님인데. 진짜 이러다가 우리 끝나는 수가 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남편은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았는데
지나고 나면 다 괜찮아질 거고 제가 뵐 수 있겠냐는 태도더라고요. 너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풀리잖아. 네가 뒤끝이 없어서 너랑 결혼한 것도 있어. 그리고 화도 별로 안 내고. 이 인간은 그게 다 저 자신을 위해 화도 빨리 풀고 나쁜 일은 빨리 잊는다는 건 몰랐던 거예요. 저 좋자고 하지 저를 화나게 한 사람 좋아서 그러겠어요. 화내고 속 끓이면 제 몸에만 안 좋으니 2차 피해를 막자는 거죠. 저는 그런 말 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해서 가만히 있는 지경이 됐어요. 이런 상태가 계속 가면 결혼 생활을 끝낼 수도 있는 건데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가고 결혼 기념일이 돌아왔어요. 사실 결혼 기념이라고 해도 기념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같이 밥을 먹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한 날이라고 제 마음속에 도장을 찍어버리고 싶지 않아 뭐라도 같이 해보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필 그날 도련님 생일을 가족끼리 미기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럼 하루 미루면 안 되나? 우리 결혼기념일은 딱 그날이라 겹치잖아. 진석이 생일 미리 하는 게 걔가 다음 날부터 여행 가서 그런 거잖아. 그냥 같이 하는 걸로 하자. 우리도 축하받고 좋잖아. 이미 정해서 통보하는 건데 제가 안 된다고 하면 또 시끄러워질 것 같더군요. 그리고 둘만 앉아서 밥 먹느니 다른 사람들하고 먹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어요. 그 다른 사람들이 시댁 식구들인 건 좀 별로였지만요. 결혼 기념일날 아침 일찍 엄마는 저한테 선물 쿠폰과 문자를 보내셨어요. 우리 딸 결혼기념일 축하한다. 벌써 1년이구나. 시간이 빠르다. 오늘 김서방이랑 재미있게 잘 지내? 저는 당장이라도 전화를 해서 도련님 생일 식사랑 겹쳤다고 하소연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엄마는 좋은 날이라고 축하하시는데 그런 말을 하면 얼마나 걱정하실까 싶어서요. 도련님 생일 식사는 청담동에 꽤 비싼 레스토랑을 예약했더라고요. 뭐 시댁이 반포니까 그닥 먼 것도 아니고 그 집 식구들이면 거기서 식사하는 것쯤 별거 아니겠거니 하고 갔어요. 이미 시어머니랑 도련님이 제일 비싼 코스로 주문을 다 해놨더라고요. 생일 축하해요, 도련님. 제가 백화점 쿠폰 문자로 보내드린 거 보셨죠? 선물을 그걸로 대신할게요. 제가 하는 선물은 마음에 안 차는 것 같아서요. 아, 네. 뭐 대단한 걸 살 수 있는 금액은 아니지만 잘 받을게요. 형수님하고 형도 결혼기념일 축하하고. 또 말 짧게 끝나는데 이건 지 형한테 했으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저희한테 축하한다 말 한마디 안 하고 음식 나오자마자 먹기 바쁘더라고요. 거기에 와인도 제일 비싼 걸로 시키고 사이드 메뉴들도 어찌나 비싼 것들을 시켜서 먹는지. 넷이 식사하는데 꽤 많은 돈이 나오겠더라고요. 저야 코스만 먹어도 질려서 다 먹지도 못했고요. 왜 양식이 처음엔 맛있어도 계속 먹다 보면 좀 느끼하잖아요. 그런데 세 사람은 어찌나도 잘 먹던지요. 거기다 좀 창피했던 게 너무 개걸스러워서 좀처럼 남들 일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도 거기 직원들 보기 민망했어요. 그렇게 다 먹고 났는데 시어머니랑 도련님이 먼저 일어나며 이러는 거였어요. 잘 먹었다 얘. 나는 지금 바로 친구들하고 공항 가야 돼. 괌에 가기로 했거든. 진석이도 친구들 만나서 거기서 자고 내일 아침 출발한다고 했어. 우리 먼저 간다. 네, 가세요. 잘 다녀오세요. 저는 당연히 계산을 시어머니나 도련님이 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청구서를 그냥 놓고 가더라고요. 어머니 청구서 놓고 나가셨는데? 직원 갖다 줄까? 아니야, 내가 오늘 산다고 말했어. 뭐라고?
나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잖아. 어차피 우리 결혼기념일 하려고 했잖아. 그걸 나 혼자 다 낸다고? 그렇게 생각했어? 네가 말 꺼냈지 내가 하자고 한 거 아니잖아. 그럼 오빠는 결혼기념일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 어차피 계속 사는 거 그게 그렇게 대수인가? 매일이 같은 날들인데 그런 기념일을 왜 하나 모르겠네. 돈만 나가고. 그럴 거면 생일은 왜 해? 명절은 왜 지켜? 매일이 같은 날들인데. 저는 거기까지 말하고 청구서를 남편 무릎 위로 툭 던졌어요. 그 집 식구들이 잘하는 행동 그대로요. 모르겠고 이건 오빠가 내. 여기서 제일 조금 먹은 사람 나인 거 알지? 나는 추가 주문도 안 시켰고 와인도 안 마셨으니까 많이 먹은 사람들이 내라고. 야, 나 오늘 카드 안 갖고 왔어. 그럼 현금 뽑아서 내. 집에 돌아오며 속으로 저는 엄마 보내주신 쿠폰은 나중에 저 혼자만을 위해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5성급 호텔 1박 숙박 쿠폰이었거든요. 그걸 엄마가 주셨다고 미리 말 안 한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남편과 시댁에게 철저하게 실망했어요. 집에 오자마자 간단하게 짐을 쌌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 짐을 풀었어요. 신혼집은 어머니 부모님이 사주신 거고 명의도 제 이름으로 해놓은 건데 왜 제가 나가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오기 전 남편 옷가지와 간단한 세면도구들 그리고 그 인간이 끼고 사는 게임기만 가방 하나에 쑤셔 넣어 1층에 내려가 관리실에 맡기며 남편이 오면 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현관 비번도 바꿔버렸어요. 남편한테는 문자를 보냈고요. 우리 서로 떨어져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오빠는 내가 섭섭할 걸 전혀 이해 못하고 다 오빠 좋을 대로만 생각하잖아. 그러면서 나만 이상한 것처럼 구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서로 안 맞는다는 거 아니겠어? 일단 떨어져 있어 보자. 오빠 집은 관리실에 맡겨놨어. 그렇게 해놓고 저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하고 남편의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남편은 문자로 별별 소리를 다 하더니 결국은 지쳤는지 이런 문자를 보냈더군요. 그럼 우리 집에는 말하지 마. 너도 니네 집에도 나중에 말하고. 좋은 일도 아닌데 떠벌릴 필요는 없잖아. 어차피 곧 너 풀어질 거잖아. 근데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랬단 봐. 진짜 그때는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남편이 양쪽 어른들한테 비밀로 해달라는 건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었어요. 자존심 상한다는 거였죠. 자기는 남들 보기에 착하고 성실하고 반듯해서 가정생활도 문제없는 사람으로 보여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였어요. 이렇게 남의 눈만 의식하고 겉으로만 착한 척한 걸 저는 왜 미처 몰랐을까요? 결국 저는 속상함에 제 결혼을 말렸던 친구한테 전화해서 속을 털어놓았어요. 내가 결혼 말리기는 했어도 네가 안 좋기를 바란 건 아니잖아. 네가 잘 살기를 바랐는데 너무 안타깝다. 아니야 효영아. 내가 네 말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야 했어. 다 지나간 일이고 네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선택이 끝나면 형석이 오빠가 뭐라고 하든 부모님께 말씀드려. 시댁에도 얘기하고. 그래야지 안 그러다가 또 무슨 덤태기를 쓸지 어떻게 알아? 그 집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 친구의 말은 딱 맞았어요. 저도 그러겠다고 하고는 어차피 마음 먹고 이혼 소송할 건데 그때 알리면 되지 하고 미뤘거든요. 미련이 남아서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잘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걸 시어머니와 남편이 가르쳐주더군요. 그건 바로 시어머니 생일 때였어요. 저랑 남편이 별거하고 한 달 좀 더 됐는데 느닷없이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얘, 내 생일 말이야. 그거 호텔 예약 좀 해놔라. 어머니, 생일 아직 3주 남았잖아요. 벌써 예약해요?
홀 같은 건 미리미리 해야 되는 거야. 홀을 빌린다고요? 사람이 얼마나 오길래요? 그건 네가 신경 쓸 거 없고. 참, 니네 친정에서는 안 와도 된다. 그런 줄 알고 먼저 예약부터 잡아놔. 알았지? 저기 어머니, 실은 제가 오빠랑 나 니들 부부 사이 얘기 듣고 싶지 않아. 니들 얘기 내가 알아서 뭐하니? 아무튼 예약해. 시어머니는 제 얘기를 다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정말 얼마나 속이 못났으면 남이 하는 말도 다 못 들어주는 걸까요? 그때 이혼 서류를 작성해야겠다. 처음으로 제대로 마음먹었네요. 남편은 그때까지도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고 다시 합치면 제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만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왜 이런 인간들하고 계속 엮여야 하나 한숨이 나왔고 친구가 해준 말도 떠올랐어요. 저한테 행복한 길을 선택하라는 걸요. 어쨌든 먼저 친정에는 얘기를 했네요. 엄마랑 아빠는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하니 얼굴 표정이 많이 어두워지셨어요. 미안해 엄마 아빠.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이혼 같은 건 남의 얘기고 나는 잘 살 줄만 알았지. 근데 정말 이건 아니지 싶어서. 엄마 아빠한테 좋은 모습 못 보여주고 불효하게 된 것 같아 너무 속상해. 아니야. 우리 딸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 심했어. 괜찮아. 요즘 세상에 이혼이 큰 흠도 아니고 더 오래 살다 헤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일찍 헤어지는 걸 잘하는 거라 생각하자. 엄마가 너 그런 줄도 모르고 속편이 있었다. 미안해. 그래 소연아, 네가 미안할 게 뭐 있니?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그나저나 빌라를 공동 명의 안 해놓은 건 다행이구나. 아니면 아주 골치 아플 뻔했어. 아빠는 엄마한테 그 지역 아는 부동산에 얼른 빌라를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도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차로 준비를 차곡차곡 했죠.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 생신이 돌아왔더라고요. 생신 바로 전날 저한테 연락한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형석이한테 전화하니까 자기 회사 일 바쁘다고 너한테 직접 말하라고 해서 말이야. 내일 내 생일에 2천만 원 들었으니까 아니다. 일단 2천만 원 나한테 보내주고 연예인 부른 값은 따로 있으니까 그건 네가 계좌이체하면 되겠구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2천만 원이요? 무슨 생일을 하는데 2천만 원이나 들어요? 왜 안 들어? 돈은 쓰려고 마음먹으면 하룻밤에 억도 쓰는 건데. 촌스럽게 굴지 말고 2천만 원부터 보내. 내가 연예인 그 소속사 계좌번호 보낼 테니까 그쪽으로도 돈 보내고. 아니요. 제가 내일 가서 직접 계산할게요. 정말 2천만 원인지 확인해야 되겠거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깔깔 웃으면서 이러더라고요. 예, 거기에 내가 여행 갈 돈하고 생일 선물값까지 들어있는 거야. 더는 어디서 물건 같지도 않은 걸 좋은 거라고 맨날 들고 오잖아. 그럼 마음에 안 드는 거 봤느니 내가 직접 사겠다 이거야. 그래도 돈은 내일 드릴게요. 저도 어머니 그 돈 많이 들어간 생일 어떻게 하는지 봐야죠. 그럼 그래라. 형석이랑 같이 와. 따로따로 오면 불성사 나오니까 늦지 않게 와야 한다. 언제나처럼 시어머니는 자기 할 말만 하고 끊었고 저는 속으로 두고 보자 했어요. 다음날 호텔 앞에서 만난 남편은 저를 보더니 피식 웃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그 비웃는 표정이 시어머니랑 시동생이랑 어찌나 똑같던지요. 저런 걸 못 알아보고 결혼한 내가 바보 맞네, 맞아.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며 저는 남편한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홀로 올라갔어요. 거 이제 적당히 하고 풀어라. 이렇게 길게 끌면 나도 다 생각이 있어. 그거 잘 됐네. 나도 생각해둔 게 있는데. 생각? 무슨 생각? 저는 대답하지 않고 먼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홀로 들어갔어요. 보니까 어디서 단체 관광 손님이라도 온 양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친척분들뿐 아니라
시어머니 친구에 저는 처음 보는 사람들까지 가지각색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다들 고상 떨고 조용히 밥을 먹는데 거기에 예전에 좀 잘 나갔던 가수가 한 명 왔더라고요. 그 가수가 앞에 나가서 노래 3곡 부르고 VIP석에서 식사 대접받으며 식사하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저는 거기로 가서 매니저를 불러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남편 통장에서 돈을 빼서 보내버렸죠. 남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시동생이랑 앉아 밥을 먹으며 키득대고 있었어요. 쇼가 다 끝나가는 걸 본 저는 시어머니한테 문자 한 통을 보내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홀을 나와 호텔을 빠져나갔어요. 어머니, 생신쇼 잘 봤어요. 근데 그걸 저보고 하자는 말씀도 안 했고요. 제가 호텔에 물어보니까 끼케야 1,000만 원 정도라고요. 그런데 2,000만 원이라뇨. 연예인 부른 비용은 또 따르고요. 제가 그 돈을 왜 드려야 할까요? 저는 이혼할 건데요. 오빠랑 어머니랑 도련님이 사이좋게 계산 잘하세요. 즐겁게 정신없이 놀고 계시길래 저 먼저 나왔습니다. 그럼 나중에 법정에서 뵈어요. 제가 남편과 호텔에 있는 사이 저희 빌라는 엄마가 부른 사람들이 와서 남편 물건을 죄다 밖에 재활용 놓는 곳에 버렸어요. 그리고 저희 신혼 가전이니 그런 것도 다 처분한다고 중고로 팔아버리셨고요. 이건 제가 엄마하고 미리 준비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는 집 밖에 있는 네 물건 찾아가라고 문자 보냈죠. 몇 시간 있다 남편하고 시어머니한테서 문자며 전화며 불이 나게 오더군요. 시어머니는 결국 저희 친정집까지 찾아왔어요. 저를 본 시어머니 표정은 정말이지 사진으로 찍어 평생 두고 골려먹고 싶을 정도로 우스꽝스럽더군요. 아주 시뻘개져서 눈동자는 부릅떴는데 죽상이고 입술을 바들바들 떨었어요. 그와 함께 두 주먹도 부르르 떨고 있었고요. 네가 나를 이렇게 묵사발을 만들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그때 뒤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가만 안 있으면 어떡할 건데? 어따 대고 남의 귀한 딸한테 협박질이야. 소연이 너 이리 비켜봐. 그러더니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물을 한 바가지에 끼얹어 버렸어요. 이봐요 사부인. 천박하게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천박한 건 니네가 천박하지. 어디 남의 집 귀한 딸 등골을 빼먹으려고 작정을 해. 야, 니들이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잘 살길래. 니네 아파트보다 우리 아파트가 더 비싸고 유산이 있어도 우리가 더 있어. 엄마, 유치하게 왜 그래? 이러면 저 사람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너무 열불이 터져서 그런다. 아니 어디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그러더니 엄마는 인터폰으로 관리실을 연결했어요. 여기 지금 우리 집에 온 여자 말이에요. 앞으로 다시는 들이지 말아요. 사기꾼이라고요, 사기꾼. 엄마가 펄펄 뛰자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가 차분하게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저 이혼 서류 접수했어요. 곧 소장 김영석 씨한테 갈 거고요. 이렇게 된 거에는 어머니 책임도 많이 있으니까 딴 생각하지 마세요. 소송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하세요. 그래봤자 우리가 이기니까요. 어머니 사업하세요? 아니죠? 그냥 유산 갖고 놀고 먹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사업하세요. 그래서 아는 변호사들도 있고요. 어디 해볼 테면 해보세요. 시어머니는 완전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눈썹까지 떨며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녁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희 회사 앞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예, 네가 아무리 기분 나빴어도 이러는 건 아니지. 어디 사람 놀래킬 게 없어서 시어머니 생일 결제도 안 하고 이혼을 하겠다고 하니? 사람 그렇게 장난치는 거 아니야. 그래 소연아, 이쯤에서 이제 그만 기분 풀어. 너 이러는 거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야.
두 사람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며 저를 망신 줄 작정이었더군요. 그런데 친구가 같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아니, 며느리를 굴러들어왔다고 유산 절대 못 준다면서 무슨 날만 되면 며느리 돈으로 다 처먹고 돌아다닌 게 누군데요? 요즘 어느 누가 그런 불합리한 걸 참고 살아요? 효영아, 너 왜 이래? 남의 집 일에 끼어들지 마. 며느리는 당연히 남이고 시집에서 하는 말은 따라야지. 남의 집안 가풍에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이 말까지 사람들이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걸까요? 순식간에 주변이 술렁거리더니 사람들이 시어머니와 남편을 흘끈거리며 쳐다봤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당신들 재산에 눈꼽만큼도 관심 없는데 무슨 돈을 노리고 결혼을 했을까봐 걱정을 했다는 둥 선물을 줘도 네가 이런다고 우리 재산 줄 것 같다니 내가 미쳤다고 그런 말을 듣고 살아? 나 땡땡 건설사 사장 딸이야. 시어머니랑 남편은 그제야 입을 다물고 사람들 눈총을 받으며 도망쳐버렸어요. 저는 친구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했고 그 이후로 이혼 준비를 했네요. 그러면서 잠시 접어두었던 빵집 여는 꿈을 떠올렸어요. 이제는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제 삶을 다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제 계획을 말씀드렸고 아빠는 빌라 판 돈을 저에게 주시겠다며 한번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빵집을 시작하게 된 거였죠. 그 사이에 이혼 소송은 힘들었지만 잘 끝났어요. 제가 승소했거든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동생까지 나서서 악다구니를 하며 저를 모함했지만 오히려 제가 시댁에 쓴 돈이나 용돈 보내준 게 다 자료가 남아있었고 시댁에서 저한테 준 건 하나도 없는 게 증명됐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저한테 유리하게 작용했어요. 판사님은 남의 집 딸도 귀하다며 그런 식으로 모함하지 말라고 따끔하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저희 파란만장하고 속상했던 결혼 생활은 끝이 났고 저는 지금 돌싱의 생활을 만끽하고 있어요. 부모님은 언제고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고 제 혼을 기대하고 계시네요. 저도 영원히 혼자 살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겠죠. 이제는 결혼 전에 주변의 조언을 잘 들어야겠다 싶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가족들과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